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어이가 없다일까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를 간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물난리가 난 곳에 그것도 복구를 하겠다고 간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요? 근데요, 이게 김성원 의원 개인의 인격이나 인품 수준을 나타낸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아닐까? 이렇게 묻는다면 너무 심한 질문일까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만들어갈 패널 4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숙명여대 개군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애청자들이 얼마나 뜨거우신 분들이냐면요, 오늘 금요일 베지터 나오는 날,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 드래곤볼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다 알아요 이제. 예, 아니 근데 그게 나오는 인물 저하고 비슷한데 이름도 베지터예요. 예. 배시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 드립니다.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19,400명 우리 구독자가 이제 2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만 가야죠. 아, 예. 근데 2만 명 돌파하면 네, 저희가 그날은 특별히 5분 뽑아서 좀 방출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들. 오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끝날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200만, 300만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해주신 그 2만 분은 너무 감사해서 29,400분은 찐팬들이잖아요. 예. 찐 애청자들. 이분들은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애정 어린 글들을 보내주시는지요.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래 님이 방송 전에 앵커님 하나 제안합니다. 이번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범창을 자바라식으로 교체하면 위급 시에 고리만 제거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교체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네, 이제 자바라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쉽게 열리죠. 예,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반지하가 또 이렇게 침입이 좀 쉬우니까 그렇죠. 방범창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또 튼튼하게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이런 위급 상황에는 탈출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되죠. 그러니까 다만 그 자바라가 좀 손쉽게 열릴 수 있으니까 그 안전성 문제만 조금 좀 감안해서 그것만 보완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사실 지금 반지하를 퇴출시킨다고 하는데, 예, 서울만 그 20만 가구에 육박하고 거기 누가 살고 싶어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제가 더 국회 자료를 하나 보니까 거주 형태, 그러니까 그 세입 형태가 60%가 월세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 받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거 퇴출시킨다고 퇴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예, 저렇게 약간 그 좀 시간적 보완이 가능한 건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만 가구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재정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반지하 못 살게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조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누가 거기 살고 싶어서 사냐고요. 그러면 대책으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다 공공주택으로 옮겨줄 수도 없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슴은 아프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그렇게 이연령 비연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제한은 여러 가지 민간적 차원에서 할 수 있으나 정부는 잘 들여다보고 아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나 두 개 플랜 A, B를 정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요. 김현래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이런 게 좀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접이식으로 교체하고, 네, 그걸 또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구청 정도 예산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철제 자바라 형태로 하면 충분할 것 같네요. 지금 뭐 이사 비용 8만 원
뭐 이렇게 이사 비용 8만 원 줄 테니까 이사 가라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냐. 그리고 사실은 폭우보다 지금 반지하 퇴출이 더 걱정된다. 당장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갈 때는 고시원 쪽방밖에 없는데 고시원도 그렇고 쪽방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부 시절에 취재를 해보면 정말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신림동 반지하 같은 경우는 여성 노동자가 가장이었고 그리고 13살 딸아이하고 그리고 발달장애 언니하고 셋이 근데 이제 명품 회사에서 면세점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의 죽음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예. 진짜 상황은 너무나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장 기자님 말씀대로 저는 20대 30대 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다 살아봤거든요. 근데 반지하에 살면은 정말 비가 많이 오면은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 영화 기생충에 보는 것처럼 방보다도 더 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높은 약간 위치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고 앉아서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옥탑방은 완전히 폭염이 장난이 아니고 겨울에는 그 보일러 터져버리면은 아예 꽁꽁 얼어 죽어야 되거든요. 고시원은 거의 이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딱 그냥 정자세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더군다나 배 소장 몸도 네. 크신데. 그래서 고시원에서도 되겠냐 이게 당신 몸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정말 국가에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청년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대선 때는 청년 하더니 청년 대책 나온 게 뭐 있어요 그래요. 정말 좀 제대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반지하의 애환을 저도 사실 좀 압니다. 예. 저도 반지하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인데 예. 주인집 그 승용차 배기구가 우리 창문하고 이어져 있어요. 예.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기사가 부릉부릉 걸어놓으면 그 배기가스가 문으로 들어와요. 우리 아들이 지금도 기관지가 안 좋은데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외국인께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 반지하에 있는 그 옆 문틈에서 담배들을 많이 펴요. 그러면 그렇죠. 담배 연기도 들어오고 꽁초도 그 창문 옆에 반쯤 이제 지하로 나 있는 그 창문 밑에 꽁초를 다 버립니다. 예, 자 이번 물난리에 남긴 것들이 많은데 어제 이 일은 참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수해복구 지원 나간 거 참 좋은 일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수해복구 했는데 그 수고를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린 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말 한마디였지요. 솔직히 이럴 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장윤성 기자, 또 솔직히라는 말까지 안 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진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진심 더웠겠죠. 어제 사실 서울은 이제 햇살이 반듯했기 때문에 더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참혹한 수해 현장을 보면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가정이 저렇게 비폭탄을 맞아서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앞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사진 좀 잘 나오게.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만 잘 나오면 되고 나만 국회의원 되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는 표 달라고 청년 그 어려운 사람들 계속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사실이 국민들은 진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놨으니 우리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 패널인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의 맥락은 하나입니다. 표 좀 되게 사진 좀 우리가 비 맞고 고생하는 사진 좀 나갔으면 우리 좀 표에 좀 도움되겠다가 그게 핵심 맥락.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지 정치를 한번 하는 것 외에는 나는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좀 정말 뼈 아픈 얘기예요. 보수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안녕과 그다음에 그런 질서, 그다음에 공동체의 이런 어떤
그 아픔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전 그래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패러디해서 돌려주고 싶은데 솔직히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하. 정치 좀 깨끗해지게. 지금 11시에 기자회견을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원 의원이요. 대국민 사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죄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죄해야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박진영 교수, 사죄하는 걸로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징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아마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참 한국 정치는 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차라리 이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던 국회의원들의 진중함이라든가 이런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금방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만 들어오면은 무슨 액션을 해야 되고 카메라가 빠지면은 핸드폰 하면서 딴짓하는 뭐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저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것 이런 거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상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실에 대한 개방, 의정활동에 대한 완벽한 개방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사실 어제 이 발언 듣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그 발언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기회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난기가 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장난기가 있다 이럴 때가 아니라 불호령을 내렸어야죠. 어디 이 비상국면에 김성원 의원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 이건 당장 윤리위를 소집해서 엄중 경고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직 비대위가 완전체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한 조사입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여론조사 가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호응을 받아도 많은데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옆에 김수영 평론가도 계시지만은 최수영. 죄송합니다. 네. 석고대자입니다. 자, 진안에 대해서 평가는 잘못한 결정에다가 52.3%라는 비대위 관계요. 예. 그런데 이번 이 물난리 와중에 관계자들의 메시지 최수영 컨설턴트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뭐 김성원 의원의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건 또 돌발성이기도 한데 그야말로 이제 정부 관계자들 준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 보고도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집으로 퇴근했던 것 많은 국민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침수되는 걸 봤으면은 바로 차를 돌려서 집무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했는데 강승규 수석이 비 온다고 대통령 퇴근 못하냐? 우리도 다 저녁에 약속이 있다. 그런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피해가 실제로 퇴근해서 뭐 피해가 났냐 그런 얘기했는데 19명이나 지금 사망 실종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 청와대 벙커 수준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 대응 저희가 이제 우리가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행위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실패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위기 관리가 실패했다는 건 위기 메시지 관리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우리를 이끄는 우리 국가의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내 옆에 있다를 느끼게 해주는 게 그게 위기관리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는 순간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안전과는 무관한 그런 이제 정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그 설령 초기에 그 현장에 있지 못했다는 논란은 차치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이 보여줬던 메시지 관리 실패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두고 한번 이게 전범으로 삼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가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굉장히 우리가 불안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팔짱 끼고 남보듯이 아니 뭐 저녁 시간 약속 있으면 나가도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이거는 저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실이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김성원 의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성원 의원 비대위원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윤리까지 가고 그러면. 예,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언론에 지금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망에 올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언론에 오르는지 이해는 할 수 없다. 전혀 다른 비대위 구성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김성원 의원을 비대위원회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의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금요일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다 알아 아이디 쓰시는 분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바꿔야 함 실비만 주고 좀 내려봐 주실래요? 근육맨님 예. 장난꾸러기 근육맨입니다.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장난쳤던 장난꾸러기였는데요. 어머니한테 한번 호되게 맞고 적어도 때는 구분해서 장난치게 됐습니다. 김성원 의원도 국민들께 표로 호되게 혼나시면 정신 차릴 듯이요. 자 그리고요. 쭉쭉 내려봐 주세요. 네. 맨 위로 올려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울산 꼰대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군대에 다시 갔다 와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위소보님 신이시여 치킨은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저에게 데스노트 한 권만 보내주세요. 예, 우리 애청자들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댓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주의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종찬 소장. 네. 오늘 볼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몇 가지 있죠. 예,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갤럽부터 네.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 궁금한데. 예, 발표된 갤럽부터 새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 예, 지난주가 24였죠. 네. 1%포인트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로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KBC 광주방송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9일, 1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28.6%, 예. 부정평가 68.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하고는 어떻습니까? 직전 조사 비교해서 긍정이 갤럽과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1.2%포인트 올라갔고요. 예. 부정도 아주 살짝 내려왔습니다. 0.6%포인트군요.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MBS 조사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자체 조사인데요. 캐스트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입니다. 긍정평가 28%, 부정 65%로 나타났습니다. 이 MBS 여론조사는 2주 간격으로 하는데 직전 2주 전보다 2주 전입니다. 긍정도 내려왔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긍정은 25에서
28 정도, 28.6이니까요. 부정평가는 65에서 68.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여론조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전히 2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예. 다만 1%포인트 정도 올랐다. 네. KBC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예. 그러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유는 1%포인트라도 반등을 한 이유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 논란을 끊어내면서 그래도 횡보, 추가적인 차단은 막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 대응, 폭염 대응, 또 코로나 대응 이 부분에 대한 여지는 가라앉지 않았죠. 그러니까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자꾸 헷갈려 이게 영화대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제 빨리 뭐 이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을 돌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더 추가를 하락할 여지는 남았죠. 워낙 내려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든 또 심리적 반등이든 반등이 1%포인트 가량 일어났다고 봐야죠. 장윤성 기자, 네. 3주째 20%대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텐데 1%포인트 올랐네.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17일 이제 100일인데요. 다음 주 광복절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예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던 기자회견 형태로 하겠다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내부에서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굳이 또 뭐 기자회견을 할 필요 있겠냐. 아니다. 뭐 이번엔 좀 격을 갖춰서 100일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갑론을박 끝에 어찌됐든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5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당연히 생중계나 이런 거는 하겠지만 뭐 대규모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에 평소에 하던 그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자회견 그리고 8.15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서 반전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핵심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쇄신 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쇄신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책이면 정책, 재난이면 재난, 뭐 인사면 인사 어느 것 하나도 잘했다라고 점수를 주기가 매우 어려운 매우 곤란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우리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와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쇄신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방금 전에 오늘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날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이른바 대륙주에서 본격 반등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륙주. 또 뭘 만든 거예요? 대구 경북. 60대. 그다음에 주 가정주 부청, 주부청. 그러니까 여기가 보수 성향도 있고 대체로 임기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에 보수 대통령으로 힘을 실어주는 응답자 계층이거든요. 대륙주입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에 60대 주부청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기미가 완연히 보이지는 않는다. 배종찬 소장 그동안 만든 조 다 기억해요? 저도 까먹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의미야? 저 대륙주가 진짜 와닿는데요. 대륙주에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보수의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품격, 염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부가 보여주는 게 이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홍보나 메시지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다. 그리고 이 집단의 성격 자체가 사회적 소양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홍보를 잘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고가 났잖아요. 실제로 그 반지 합방에 사고 난 곳에 가서 대통령이 사진 찍었다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저는 이 홍보 마인드 자체가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은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주위의 사람이라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세력이라도 바꾸겠지, 주위의 측근이라도 바꾸겠지, 이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배 소장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여론조사 믿기 힘드네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라는 조사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근데 미국에서 실시하는 모닝 컨설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여론조사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사 개요나 이런 내용들을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19%라는 것이 8월 일정 기간에 이제 조사를 22개국.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구체적인 것을 그럼 2부에서 좀 들려주세요. 예.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1부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